안녕하세요. 스포츠24 윤서영입니다. 오늘 스포츠24 반가운 얼굴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또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 네. 친정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포츠24 제일 먼저 유럽 챔피언스리그의 주요 장면부터 만나보시죠.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전반 25분 토레스의 슛! 캄프누 경기장을 충격에 빠뜨리는 토레스. 하지만 후반 18분 수아레스의 감각적인 골이 터집니다. 한숨 돌리는 바르셀로나. 후반 29분 수아레스의 헤딩 슛! 들어갑니다. 승부를 뒤집는 바르셀로나. 멀티골을 몰아친 수아레스를 앞세운 바르셀로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둡니다. 첼시를 누르고 8강에 진출한 파리 생제르맹은 맨시티와의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던 전반 41분 맨시티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고 마는데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질라탄이 골로 연결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후반 14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라비오의 골이 터지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승부를 뒤집습니다. 후반 27분 이번엔 파리 생제르맹의 실수가 터집니다. 페르난지뉴가 골로 연결하며 2대2 무승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 18분 볼프스부르크의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끌려가는 레알 마드리드. 7분 뒤 수비가 무너지며 추가골까지 내주고 맙니다. 나바스의 무실점 기록 행진과 호날두의 연속골 행진도 마침표를 찍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은 벤피카를 상대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비다리 골망을 흔들며 일찌감치 앞서가는 뮌헨.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대회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최고의 명승부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 승부의 측 위클리 픽입니다. 이번 주말 분위기 회복이 간절한 두 팀이 만납니다. 허재원 기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고개를 숙인 포항과 전북이 맞붙죠. 네, 포항과 전북이 이번 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나란히 아쉽게도 졌습니다. 네. 특히 전북의 패배가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베트남의 빈즈영에 3골이나 내주고 3대2로 졌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너무 엉성했습니다. 네. 지난번 이 시간에 김재영 기자가 전북은 구슬이 서말인데 최강희 감독이 어떻게 꿰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네. 아직 구슬을 잘 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적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 조직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완성할 수 없는 조직력의 특성상 포항 원정에서도 개인 능력에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원정 패배로 16강 진출이 어려워졌지만 포항은 전북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최진철 감독은 호주 원정에 문창진과 손준호 선수 등을 데려가지 않으면서 전북전에 데뷔했는데요. 리그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전북전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포항은 초반 3경기에서 1승 1무 1패입니다. 네. 최근 경기에서 성남에 져서 연패를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양동현 선수의 복귀 여부도 관심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수원의 경기도 주목해볼 만히 합니다.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는 수원이 제주 원정을 떠나는데요. 제주가 특히나 홈에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주는 홈과 원정 경기의 성적이 뚜렷이 다른 팀입니다. 네. 홈에서 패배보다 승리가 많았지만 원정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 시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홈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승리를 한 뒤 원정 2연전을 모두 졌습니다. 수원을 맞는 제주는 이적생 이근호 선수를 출전시킬 예정입니다. 아직 100% 몸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전의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난 경기에서 제주 이적 이후에 첫 골을 넣은 김호남 선수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상대팀인 수원은 지난 경기에서 상주를 꺾고 올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초반엔 다소 무기력한 모습이었는데 조금씩 예전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6일 열린 멜버른과 홈 경기에서도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내용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네. 염기훈과 권창훈, 산토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잘 풀어갔고요. 다만 주전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체력적인 부분은
조금 걱정입니다. 네. 안방의 강자 제주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수원의 경기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네, 제주 안방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죠.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와 웨스트브롬의 경기입니다. 케빈 더 브라비너와 나스리가 부상에서 돌아왔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도 맨시티가 모두 승리했다. 4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샬케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케는 올 시즌 홈에서 8승 3무 3패를 거뒀다. 그러나 상대는 최근 14승 2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도르트문트다. 상대 전적에서도 앞선다며 도르트문트가 4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 평으로 살펴보죠. 프리메라 리가의 비아레알과 헤타페의 경기는 올 시즌 안방에서 11승을 거둔 홈팀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세리에A의 나폴리와 베로나의 경기는 꼴찌팀을 제물 삼아 홈팀이 우승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10경기 무패 행진의 AS 로마가 볼로냐를 상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고요. 사우샘프턴과 뉴캐슬의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 3승 2무로 앞서고 있는 홈팀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해외 축구, 지난주에는 그라운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측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위클리픽 총 6경기 중에 5경기 예상이 맞았습니다. 별들의 전쟁 엘 클라시코는 역시 이변의 연속이었는데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캄프누에서 바르셀로나를 꺾으며 반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이 팀의 화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K리그를 오가며 골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FC 서울인데요. 현장 인터뷰에서 최용수 감독을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공격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수비의 안정감, 그리고 이 공격 전개 과정에서 차이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전방의 결정력을 갖춘 선수들이 결국은 또 해결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슬로우 스타터라는 좀 달갑지 않은 소리를 들으셨는데 너무 저는 상당히 정말 이 쓰고 싶지 않은 단어고 그런 걸 듣고 시즌 스타트에 초반에 항상 조급함 속에서 판단 결정을 내려야 되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시즌은 반대로 뭐 분위기가 흐름이 좋은 흐름을 갖다가 지금 이어가는 분위기인데 가장 불안합니다. 이럴 때가 또 어떤 게 위험 요소가 뭐가 티 나올지를 갖다가 또 이건 찾아내야 되니까 참 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젊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언제 받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걸 상당히 극히 정상적인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면. 그치. 까먹었습니다. 다른 질문 하시죠. 제가 다른 질문하고 다시 한번. 2년 전에 제가 캠프지에서 사석에서 아마 전북이 올해 1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잘못 흘렸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반드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전에 최강희 감독님 인터뷰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외람되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라이벌 팀을 인정하기 싫다. 생긴 거와 다르게 그 영리하고 치밀하고 다 계획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영리하게 안 생겼잖아요. 최강희 감독님은 그냥 뭐 참 어디 좀 해외로 안 나가시나 좀. 이 공공의 적의 그 위치에 서 계시는데 상당히 이 유지하기가 버티기가 상당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 결과로서 뭐 결과가 리더십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한 번쯤은 제가 또 도전장을 뭐 내고는 싶은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리그 우승, FA컵 이렇게 했는데 ACL 우승에 대한 그런 뭐 이런 뭐 열망은 다 가지고 있고 또 팬들에게도 한 번 더 그런 큰 성취감을 또
그런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말같이 되면 얼마나 제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 개를 다 가져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게 축구 같아요. 자꾸 오늘이 아닌 내일, 올 시즌이 아닌 내년을 볼 수 있는 그런 팀 문화 이런 걸 만들어 나가면 아마도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뭐 설령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한 시즌 끝나도 뭐 후회 없는 한 시즌,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자랑스러운 리그, 모이자 리그입니다. 오늘은 영화 해리포터에서 현실로 튀어나온 스포츠 퀴디치를 배워봅니다. 장하영 기자가 국내 첫 퀴디치 동호회에 다녀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마법사들의 스포츠 퀴디치. 그 퀴디치가 현실에,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아직은 웃기다, 이상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선수들 눈빛은 진지합니다. 서울대 퀴디치 팀의 야간 연습 경기 현장으로 가봅니다. 퀴디치 규칙은 다소 복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이서. 공을 골대에 집어넣어 득점을 올리는 추격군. 비터. 추격군을 막는 수비수, 몰입군. 키퍼. 골키퍼 역할인 파수꾼. 시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주인공, 수색꾼입니다. 스니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날아다니는 공이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이 직접 합니다. 수색꾼이 스니치를 잡으면 30점을 얻으며 경기가 종료됩니다. 스니치 역할을 맡은 사람은 노란 옷을 입고 수색꾼을 피해 도망다니며 등 뒤에 공을 빼앗기지 않는 게 임무인데, 유일하게 선수를 손으로 때리는 게 허용됩니다. 퀴디치는 2005년 미국의 대학생들이 장난처럼 시작해 현재 전 세계 25개국이 참가하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1호인 서울대 퀴디치 팀도 올해 월드컵 출전이 목표입니다. 남들은 나지도 못하는 빗자루 탄다고 좀 웃기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남녀가 함께 경기하는 되게 재미있는 스포츠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스포츠14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진행자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스포츠14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